얘기해 줄 게 별로 없어서. 자, 이게 명제인데 이건 내용을 얘기할 때 집합과 명제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 명제를 하더라도 거기에 첫 번째 제목에 명제와 진리집합이라고 했듯이 일단 이거는 집합과 집합 앞에 부분 집합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거고. 자, 어쨌든 단원 시작되면 항상 내용이 뭐냐 이게 단어의 뜻을 먼저 알아보는 거지. 일단 정의 이게 단어의 뜻이에요. 일단 명제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얘기합니다. 참, true, 거짓, false.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 이거를 우리는 명제라고 한다 이거야.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구별한다는 얘기는 결국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기준? 명확한 기준.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이걸 갖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거야. 어떤 배경 지식이냐? 수학적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것을 구별 못한다는 얘기는 기존 동안 너희들이 수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얕다 이거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지. 여기에 명제에 해당되는 어떤 단원의 그 공식이라든가 개념 이게 중요하진 않아. 그런 개념과 공식이 거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일단 여러분들 다룰 때 진행하는 내용상으로 이제 순서를 생각해 보면 공부하는 순서를 생각해 보면 자, 명제를 어떤 문장이나 식의 형태로 나왔을 때 그게 명제이냐 이게 첫 번째 요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제야. 명제라고 하는 것은 문장이나 식으로 되어 있는데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명제가 참이냐 또는 거짓이냐 이거를 또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 참, 거짓을 구별하기 위한 어떤 명제, 이 명제를 얘기할 때 명제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가, 명제라는 것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 구성되어진 명제를 통해서 어떻게 참, 거짓을 판단할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또 다뤄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항상 이제 등장하는 게 이 명제가 갖고 있는 성질이에요. 성질. 자, 명제가 갖고 있는 성질. 자, 이게 어떤 내용이 이제 동반되느냐라고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역이 대우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거든. 이 대우.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이제 이 명제라는 건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참이면 왜 참이냐, 그것이 왜 참이냐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증명의 내용이 이제 동반이 됩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 나가면 되고, 이와 연계해서 이제 등장하는 내용들이 뭐 3단 논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건 파악이라든가, 이 조건에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등의 내용이 있다 이거야. 이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우린 공부하면 돼. 자, 그래서 일단 어떤 식이나 문장이 주어질 때 그게 명제니? 라고 물을 때 명제예요? 라고 답할 수 있으면 돼. 알았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식으로 나와 있다라고 할 때, 식으로 나왔다라고 할 때 x 더하기 1이 1이니? 라고 물으면 이건 명제가 아니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고 두 개 양면을 다 취하고 있는 그런 식의 형태라든가 문장은 명제가 될 수 없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변수 x가 있는 방정식의 꼴은 무조건 명제가 아니냐. 자, 여기에서 이게 방정식은 명제가 아닌데 반면에 2x-4 그 다음에 2 곱하기 x-2 자, 이와 같은 x를 포함한 등식이 있다. 이건 사실은 방정식이라는 표현보다는 항등식이라는 표현이 맞지?
그러면 이거는 참이냐? 이 등식은 참이냐? 성립하느냐? 항상 성립하느냐? 맞죠? 그래서 이건 명제가 맞다 이거죠. 같은 변수가 있어도. 또한 x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크냐? x를 포함한 부등식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 x를 갖고 있지만 이 x에다 어떠한 실수를 대입하더라도 이 부등식은 항상 참이기 때문에 이건 또한 명제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어떤 등식이나 부등식 쪽에 변수 x를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식은 명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물론 문장의 형태도 마찬가지란다. 문장의 형태도. 자, 그러면 이제 참거짓을 구별해야 돼요. 참거짓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 명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명제가 어떤 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 할 때 이 내용은 집합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우리가 살려서 해야 되는데, 먼저 이 용어가 나올 겁니다. 조건 명제라는 용어가 나와요. 조건 명제. 또는 이게 뭐 명제 함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교과서에 실려 있는 용어대로 하자면 조건 명제. 이 조건 명제는 뭐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쓰거든. 조건 명제 P 여기다 X 이렇게 써도 되고 뭐 그냥 P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근데 얘가 뭐라고 돼 있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X는 4의 약수이다라 하자. X는 4의 약수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건 명제냐? X의 값에 따라서 이게 4의 약수인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는 아직 명제가 아니죠. 얘는 아직 명제가 아닌데 이 X 값이 만약에 1, 2, 4라는 조건이 있다면 이 명제는 이제 명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얘가 X가 1, 2, 4면 이건 명제이면서 더불어 무슨 명제냐라고 하면 참인 명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명제를, 즉 이 명제는 X의 조건에 따라 명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명제를 우리는 조건 명제라고 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 조건 명제를 참이 되게 하는 값들로 되어 있는 이것을 원소로 갖는 이 집합, 이와 같은 집합을 우리는 바로 이 조건 명제 P의 진리집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집합?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해요. 참이 되게 하는, 주어진 조건 명제를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 자, 또 하나 Q라는 또한 조건 명제가 있다라 합시다. 근데 얘는 X는 8의 약수이다라고 해요. 여하튼 문장으로 되어 있는 조건 명제가 있는데 얘도 조건 명제죠. X의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X가 1, 2, 4, 8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다면, 원소를 X가 갖고 있다면 얘는 이 명제는 참인 명제가 되고 이 원소를 갖는 집합을 조건 명제 Q의 진리집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조건 명제 두 개에 의해서 연결을 시키면 만약에 P이면 이렇게 화살표하면 이면이다라고 한다. P이면 Q이다라는 것을 이 두 개의 문장을 갖고 연결시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가 4의 약수이면 X가 4의 약수이면 X는 8의 약수이다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수학에서는 중복을 피하잖아. 그래서 X가 4의 약수이면 X는 8의 약수이다 라는 것보다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라고 할 때 8의 약수이다 라고 할 때 이거는 비록 문자 X를 썼다 하더라도 얘는 명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두 개의 조건 명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와 같은 형태의 문장, 얘는 명제가 됩니다. 자, 명제가 되기 때문에 이 명제가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힐 수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뭐뭐이면 이 앞에 해당되는 이 명제, 이거를 우리는 가정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뭐뭐이다 뒤에 해당되는 이 내용은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명제가 구성이 되려면 가정과 결론 이 두 개의 조건 명제의 결합에서 명제가 이제 구성이 되고 가정을 만족하는 가정이 참이 되게 하는 그 집합이 바로 P집합이 되고 결론을
참이되게 하는 진리집합을 Q라고 했기 때문에 P와 Q라는 두 조건 명제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현재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집합의 원소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면 지금 가정의 조건 명제를 참이되게 하는 진리집합이 결론에 참이되게 하는 진리집합에 여하튼 부분집합 관계를 가질 때 항상 부분집합은 같은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자 라고 하게 되면 비로소 이 명제는 참입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포함관계가 아니면 얘는 거짓이라고 하는 거죠. 또 시작이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이렇게 몸이 내 자체가 지금 이제 서서히 너는 그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야. 아 나는 졸리다. 졸리다 공부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졸리다. 그럼 네 스스로가 졸린 게 먼저 우선이야. 그쪽으로 쏠리게 된다니까 너의 감각과 모든 기관들은. 고등학교 때 가장 공부하는데 방해하는 그 적은 잠이야. 잠에서 못 이기면 너 운동 좀 해. 뭔 운동? 무리하게 하지 말고. 선정하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뭐 별거 없죠. 뭐 얘기할 게 없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추가적인 내용들이 명제의 부정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명제의 부정. 자, 수학에서 이 부정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했어요. 그죠? 두 가지의 의미가 이 부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부정, 아닐부, 정할정 이렇게 있죠. 부정. 이거는 이 명제에서 얘기하는 그 부정의 의미가 아니야. 이 부정은 해가 무수히 많은 항등식의 꼴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부정이라는 건 아니다 이거지. 아니다 그냥. 아니다. 아니다란 얘기는 이제 반대야. 그러면 집합으로 따지면 여집합을 얘기하는 거지. 자, 지금 이런 거야. 명제의 부정할 때 이제 두 가지. 자, 이 P 조건 명제가 있어. P 조건 명제가 있을 때 이거의 부정은 이렇게 물결 표시하면서 not P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not P. 그러면 이거의 진리집합이 P집합이야. 자, 그러면 이거는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다음에 두 번째, 이 부정을 얘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좀 기억해둬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또는 있죠. 또는. 이건 집합으로 따졌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 합집합의 의미예요. 합집합. 그래서 P 옛날에 이런 식으로 썼었거든. P 조건 명제 두 개를 갖고 또는이다 라고 할 땐 이렇게 했었는데 뭐 요건 됐고 그러면 요것도 이걸 부정을 하면 이건 and 이거로 바뀌고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근데 요게 간단한 것 같은데 봐봐. 어떤 P라는 명제가 있어. P라는 조건 명제가 있는데 어떤 X의 값이 만약에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게 나피 명제 이 부정을 말해봐라.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이 등호가 있으면 등호를 빼고 부등호방은 바뀌고 얘도 부등호방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야. 왜 아니냐면 얘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읽어보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x는 3보다 작다. 즉 이 접속사의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부정시킬 때는 자, 이 부등호 방향을 바꾸고 등호 있는 건 등호를 빼는 건 맞는데 얘도 이렇게 등호 빼는 건 맞는데 여기를 연결할 때 그냥 이렇게 아까 이 부등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을 또는 이렇게 표현을 바꿔줘야 된다 이거지. 여봐 이 새끼야 벌써 너는 그쪽으로 기울었잖아 이 새끼야. 요거 바꾸는 거 기억해두고 뭐 요런 얘는 기타 등등인데 P 조건 명제가 또한 A하고 B하고 같다 그러면 아니다 그러면 그냥 이거는 슬래시 거버리면 되긴 하는데 얘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 때 이거의 부정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A가 B하고 같고 B는 C하고 같다. 이거이기 때문에 A는 B가 아니고 또는 또 B는 C가 아니다. 이렇게 또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고 또는 이 표현도 바꿔야 된다.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부정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or이라고 하는 표현. or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것도 부정을 해서 어떤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줘야 돼요. 어떤. 근데 여기에서 이 어떤이라는 말은 적어도 하나는 이와 같은 표현과 일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든 학생은 남학생이다 라 하자. 모든 학생은 남학생이다. 그러면 이 명제의 부정, 이 조건 명제의 부정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그냥 모든 학생은 남학생이 아니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에 모든이 있다 이거지. 모든. 그래서 얘는 어떤으로 표현을 바꿔줘야지 올바른 부정이 된다 이거야. 어떤 학생은 남학생이 아니다. 남학생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 여학생이다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어떤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적어도 한 학생은 여학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바꿔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정의 의미 이것도 주의해서 요거 바꿔줘야 된다. 요거를 주의하라고 요거. 자, 이게 일단 기본적인 명제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쭉쭉쭉쭉쭉쭉쭉쭉 해서 예제 1번에 보시면 아직 여기 대우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요. 예제 1번에 부정을 말하라 그랬죠. 부정. 정우가 자세 똑바로. 자, 기억번. P, 1은 소수이다. 소수가 아니다. 맞죠? 네. 니은번. 4는 2보다 크다. 2보다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 자, 디귿번. 자연수에서 2는 짝수이다. 2는 홀수이다. 됐죠? 넘기고. 자, 예제 2번에 참거짓을 판별하여라. 그랬어. x가 1보다 크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가정이 x는 1보다 크다지? 가정이 x가 1보다 크다야. 이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결론이 1보다 크거나 같다지? 포함관계를 따지면 얘가 갖고 있지 않은 1을 가지면서 더 있지. 똑같지? 나머지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포함관계를 따지면 이렇게 부분집합관계를 갖기 때문에 뭐야? 얘는 명제 참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왜? 틀려? 2, 3, 4, 5, 6, 1, 2, 3, 4, 5, 6. 틀려? 잘못됐어? 어머 막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니까 막 헷갈려? 자, 2번에 x가 9의 약수이면 9의 약수는 139죠? 예, 이건 집합의 포함관계. 무슨 집합?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따지면 더 좋아. 가정의 조건은 139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인 반면에 결론의 진리집합은 10의 약수다. 10의 약수. 1, 2, 3, 4, 6, 12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 있지? 안 쳐. 예, 그래서 거짓이다 이거죠. 야, 근데 참 여기 집합의 뒤에 바이블 이거 숙제 질문 없어? 네. 그래? 다 했어? 그 다음에 예제 3번에 질문 없다고? 이상하다. 아니에요. 생겼어요. 있어? 네. 왜 안 했어? 지금 봤어요. 알았어. 잠깐만.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지금 명제가 P이면 Q이다라는 이 명제는 참인데 Q이면은 P이다 이 명제는 거짓이래요. 거짓이래요. 이 얘기는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긴 하지만
진리집합 Q가 진리집합 P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지. 자, 이걸 만족하는 걸 구하라. 그래서 뭐 집합관계로 따진 거네. 자, 그러면 기억번에 P교 Q가 P가 나왔다. 교집합은 나온 게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맞지. 그지? 자, 니은번에 P차 Q가 공집합이다. 맞죠? 디귿번에 Q의 여는 Q의 여다. 맞니? 이거 합집합이 나온 놈이 큰 놈이지? 그지? 합집합은 나온 놈이 큰 놈인데 P가 Q의 부분집합이지만 얘가 여 붙이면 이게 박기접호한 관계가 그래서 거짓이 되죠.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됩니다. 자, 넘겨서 사실 이 집합과 명제 단어는 문제를 어렵게 내버리면 상당히 막 고민 많이 해야 돼. 왜 고민을 많이 하냐면 어떤 풀이의 과정 자체가 복잡한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어떤 논리성 판단이 힘들거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집합이다 라고 할 때 어떤 기준하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 찾기잖아. 근데 그 기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못하면 그 판단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수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거든. 명제도 마찬가지야. 어떤 주어진 문장이나 식 자체가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 기준 마련하는 것 자체에 대한 논리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해한 경우가 있어. 난해한 경우가. 그러니까 그런 거지. 누구랑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의 의견을 들었을 때 그 의견이 그 말한 내용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올바른 어떤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지? 근데 자칫 잘못하면 논쟁으로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다툼으로 빠지게 되잖아. 그럼 왜 그런 거야? 자기가 맞다고 왜 생각하는 거야? 상대방이 얘기했음에도 자기가 맞다고 왜 생각하는 거야? 인정하지 않으니까가 아니잖아. 만약에 현빈이랑 나랑 얘기를 하는데 현빈이가 얘기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가 반박을 한다라고 할 때 그 반박이라는 건 현빈이의 얘기가 잘못됐기 때문이잖아. 그지? 그럼 얘가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질을 하려면 뭔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빈이가 그걸 수긍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감정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감정 요소를 빼고 아이씨, 이 새끼. 그런 감정적인 거 다 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얘기한 기준에 대해서 얘는 모르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내가 얘기한 기준이 또 정확하게 그걸 또 참이다 거짓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쟁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뭐 기타도 많잖아. 그런 얘기들. 철학적 논쟁이든 뭐 사회적 논쟁이든 그건 많을 수밖에 없지. 그지?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딱딱딱 떨어지잖아. 딱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명제를 수학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참거짓에 대한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인 사회 구성원들 가운데 뭐 참인 명제, 거짓 명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판단하는 게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야. 근데 우린 수학 분야에서만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그지? 누가 봤을 땐 참이고 누가 봤을 때는 거짓이고 사실은 그거는 정확한 명제에 대한 내용을 논쟁하는 게 아니지. 참거짓이 구별이 안 되는데 그게 명제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을 이해 설득을 시키고 인정을 하게끔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목소리만큼은 되는 거야? 상대방이 인정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거야? 정확한? 기준이라고 하는 건 뭐야? 내용이지? 내용을 갖춰야 되잖아. 그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신도 그만한 지식 수준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지식적 기반이 있어야지. 지식적 기반이 있으려면 항시 공부해야 되는 거지 뭐. 그지? 그러니까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고. 무식하면 왜 용감할 수밖에 없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을 못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논쟁이 생기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걸 한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조선시대 때 당파 싸움으로 우리나라 망했잖아. 지금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여당, 야당이며 졸라 싸워대잖아. 여당은 여당이 맞다, 야당은 야당이 맞다. 그치? 그래서 사회적 논쟁이라는 건 참. 너희들도 그런 생각 안 들어? 한쪽 편 A하고 B가 졸라 싸우고 있어. 논쟁하고 있어. 근데 A 얘기를 들으면 맞는 것 같고 B 얘기를 들으면 맞는 것 같고. 경험의 차이죠. 그래서 수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수학을 하는 거야. 근데 또 그런 게 있어요. 이 명제는 무조건 참 거지. 모든 사회 어떤 구성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다 명제로만 이루어졌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러면 너무 깜깜하지. 너무 갑갑하잖아, 그지? 네가 말한 건 너 틀렸어. 왜? 이게 내용이 이러니까 너 거짓이야, 참이야. 이렇게 구분짓고 하는 것은 또 너무 뭐 그런 얘기를 뭐 또 흑백 논리라고도 이제 비하해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좀 그런 것 같고 누구나 두루두루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것도 또 문제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참 똑같이 삶의 행복이라는 것도 정확한 명제로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참 힘든 것 같아. 옛날에 논어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논어에서. 논어는 뭐 공자가 한 말을 다 수록한 건데 공자가 한 말이 또 다 참일 수는 없잖아. 그 시대에서만 참일지만 지금 3,000년이 흐른 지금 상황에서 이게 참이다라고 또 단정지을 수도 없는 거고 공자가 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뭐 맞아요. 전 분야를 다 공부한 건 아니잖아. 그냥 자기가 궁금한 분야에서만 공부를 한 거니까. 어떤 아이 두 명이 공자한테 물어봤는데 해가 어떨 때 가장 멀리 있냐고. 그래서 아이 두 명이 있었거든요. 둘 다 각자 의견이 있잖아요. 한 명은 해가 뜰 때 가장 커 보이니까 그때 가장 해가 가까운 거 가장 가까이 있다 그러고 또 다른 아이는 점심에 가장 뜨겁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것이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더 뜨겁다 그랬는데 그래서 공자가 대답을 못했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대답 못했으니. 그러니까. 네, 논어에서 유일하게 기억이 나는 말. 그래서 인간사의 논쟁은 끊이지 않을 것 같아. 그지? 아무리 AI 인공지능으로 쌍박하게 해서 결론 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좀 딴 얘기 한 거야. 명제가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수학에 대해서만 따지는 거니까 그런 어떤 이 분야 외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자, 여기 대우인데 그럼 우리는 수학에 대해서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학에 뭐가 필요하다? 이 명제를 제대로 하려면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명제의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내버리면 너희들이 모르는 배경 지식을 물어보는 명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배경 지식이 갖추지 않으면 문제 못 풀죠. 그죠? 그래서 그 법학자들이 되게 똑똑한 것 같아. 그 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 뭐 법뿐만이 아니라 뭐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지. 그런 게 있다더만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A가 이 총을 겨눴어 B한테. 얘를 죽이려고 총을 겨눴어. 이 총을 겨눴어. 날 똑같이 생각하고. 총을 딱 겨눴어. 그런데 이 B가 A가 총을 겨놓고 얘를 쏠 것 같아가지고 B가 갖고 있던 총으로 먼저 빵 쐈어. 그럼 이거는 정당방위냐 아니면 살인이냐라는 것을 따질 때 총을 빵 쐈거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A가 이 총알이 없었던 거야. 권총에 이 총알이 없었던 거야. 그러면 이거는 B는 살인죄냐 정당방위냐라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잖아. 살인입니다. 그지? 이런 게 어렵지 않니? 이런 거? 살인입니다. 살인이야? 뭐 이게 다 살인이면 살인의 이유가 있겠고 뭐
정당방위 이유가 있을 거야. 저도 살인인데요. 할인. 총알이 없다는 건 죽일 의사가 없다는 거. 근데 B는 몰랐다고. 그게 아니라 저는 만약에 모르고 죽였다 해서 살인이 아니면 아니잖아요. 자기를 유협하려고 했으니까. B가 만약에 A가 총이 있었으면은 B가 죽을 수도 있었던 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나? A는 B가 뭐 총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어쨌든 막 하면서 막 죽이려고 했겠지. 죽인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난해한 부분도 있어. B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총 쏘는 것만 아니 이게 예전에 사법고시 논술 문제로 나왔던 거래. 근데 정답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B가 살인죄다 그럼 왜 살인죄에 대한 논리적 그 근거, 정답이 정당방위다라는 논리적 근거 이렇게 대라 이거지. 그건 시험 문제였으니까 정답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생님도 몰라 이게 살인죄는 정답, 난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 이거야. 너희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갈림길, 갈등, 고민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자, 이 새끼는 판사하면 안 돼. 자세 똑바로 좀 하라고 성우가. 너 지금 선생님한테 지금 한두 번 지적받는 게 아니지. 그럼 너한테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지. 너는 고치려고 하고 있는 거야? 네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참이야 거짓이야? 잘못된 거야 잘하는 거야? 잘못된 거 알지? 뭐야 대답이 없어. 지금도 졸려? 어제도 또 잠 못 잤어? 고쳐. 어쨌든 하고 와서 수업을 듣다니 수업을 들으려고 오는 거지 자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 태준이가 판사하면 되게 자, 명제가 있습니다. P면 Q이다라는 이 내용이 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명제 있어. 이게 처음에 명제니까 그냥 원명제라고 하자. 원명제. 자, 이 같은 원래 이 명제가 있어. 근데 얘를 Q이면 P이다, Q이면 P이다 라고 할 때 이와 같은 가정과 결론의 이치를 바꿔서 표현한 거 이걸 우리는 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Q이면 P이다 라고 할 때 얘를 가정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부정해서 연결한 문장이나 식의 형태 이쪽도 있지. 가정을 부정하고 결론을 부정해서 연결한 문장이나 식이 있을 때 이거를 우리는 이라고 한다. 얘하고 이해관계는 가정과 결론의 이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똑같이 역이고요.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역과 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대각선의 관계. 대각선의 구조는 이렇게도 연결되겠죠. 자, 이 내용은 결론을 부정한 게 가정에 오고 그 다음에 가정을 부정한 게 결론에 오죠. 얘하고도 마찬가지. 이걸 우리는 대우라고 한다 이거야. 대우. 이 대우 관계가 중요하다. 역이나 이는 중요하지 않아.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얘기냐? 만약에 P면은 Q이다 할 때 이 명제 자체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든 거 X가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라고 하자. 근데 이 명제는 지금 참이었지. 그러면 이거의 역을 말해보세요 라고 얘기할 때 말할 수 있어야 돼. Q이면은 P다 이걸 바꿔라. 그럼 얘는 X가 뭐의 약수이며 8의 약수이면 뭐의 약수이다? 4의 약수이다. 자, 이거는 어때? 거짓이겠죠. 무조건 포함관계가 가정이 결론에 포함될 때예요. 결론이 가정에 포함되든 안 되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2는 not P이면 not Q이다가 되는데 얘는 X가 4의 약수가 아니면 8의 약수가 아니다 이거지. X가 4의 약수가 아니면 8의 약수가 아니니? 거짓.
x가 4의 약수가 아니면 8의 약수가 아니니? 8 넣어봐 x에 4의 약수가 아닌데 8의 약수 맞잖아. 4의 약수가 아니면 4의 약수가 아닌 거 8이지. 하지만 8의 약수에 포함되지. 맞니?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이건 거짓이죠. 아닌 얘가 있으니까. 그죠? 그 아닌 얘를 무슨 얘라고 그런다? 발예라고 해요. 발예. 그래서 주어진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을 할 때 가정과 결론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따지는 방법도 있지만 그 명제가 거짓이면 왜 거짓인지에 대한 예를 들 수 있으면 그 발예를 들을 수 있으면 참거짓을 또한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된다. 그러면 어떤 주어진 명제 자체가 어떤 100개의 원소를 취하고 있을 때 그 100가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 참이지만 한 가지라도 이 명제가 거짓인 예가 있다면 그 주어진 명제는 거짓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와 같은 예를 들 때 우리는 그 예를 발예라고 한다. 자, 그래서 발예를 들 수 있으면 참거짓 판단은 수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대우인데 대우라고 하는 건 낙큐이면 낙큐이면 낙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얘는 x가 8의 약수가 아니면 x는 4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명제는 어때요? 참이에요. 이거 왜 참이냐? 자, 이거를 조건 명제 얘를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 얘는 1, 2, 4가 있어요. 자, 얘를 참이 되게 하는 진리집합의 원소 1, 2, 4, 8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명제가 아니라 집합에서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에 집합하면 이 부분집합 관계가 바뀐다고 했죠? 그럼 이 내용과 똑같아요. 집합이. 자, 어떤 얘기냐면 얘가 지금 8의 약수가 아니다라는 것은 지금 Q의 여집합이고 4의 약수가 아니다 그러면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 이와 같이 포함 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이건 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이 이 원명제가 참이면 그거의 대우명제는 무조건 참이야. 즉 원명제와 대우명제의 참거짓은 무조건 똑같다. 하지만 이 원명제의 참거짓은 여기나 이의 참거짓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 원명제가 참이거나 거짓이면 대우도 똑같다라는 거야. 나머지 역과 이는 별도야. 역과 이는 별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얘가 참이면 그렇다고 여기 거짓이란 얘기가 아니라 얘가 참일 때 얘는 거짓일 수 있고 참일 수 있기 때문에 얘의 참거짓을 판단을 할 때 이 자체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면 대우인 이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여기다 2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이 명제의 역과 이의 이 두 개의 관계 또한 무슨 관계다? 대우 관계이기 때문에 이 명제의 역을 따질 때 이 명제의 역에 참거짓을 판단하기 어려우면 이 명제의 2를 대신해서 판단해도 관계없다. 오케이. 그러면 이 명제라는 것이 왜 참이냐? 참이면 왜 참이냐라는 거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 보이는 과정, 수학에서 그 보이는 과정을 우리는 무슨 과정이라고 그런다? 바로 증명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학에 증명하는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 방법이 있냐면 직접 증명법이 있습니다. 고등과정에서 거의 쓰지 않는 증명법이긴 한데 직접 증명법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과정의 도형 파트에서 했을 거예요. 뭐냐, 뭐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인 것을 증명하여라, 뭐 이런 거.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면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걸 증명하라라고 할 때. 그래서 뭐 가정 쓰고, 그지? 그 다음에 증명 과정 나열하고 서술하고, 그 다음에 결론. 이 과정 했었지? 여기 했었지? 이와 같은 증명 방법, 그냥 직접 증명법은 그대로 가정의 내용에서 출발해서 결론의 내용에 도달하는
원명제를 직접 증명하는 방법. 그냥 직접 증명이야.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 없어. 중요한 거는 두 번째. 간접 증명법. 이 간접 증명법은 기류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류법은 이 명제의 참고인을 판단하기 곤란할 때 뭐를 이용해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 그러니까 기류법이라고 하는 건 뭘 이용한다? 명제의 대우 이용한다. 대우. 그러면 대우를 이용한다 이 말은 이런 거야. 주어진 명제가 있어. 그런데 어떻게? 결론을 부정함으로써 가정이 모순, 가정이 부정인 걸 보인다. 가정이 부정인 걸 보인다라는 얘기는 가정에 모순된다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모순이라고 하는 표현은 창과 방패 이거 알죠? 이 이야기 알죠? 모순이다. 창과 방패. 이 창과 방패가 어디서 나온 얘기더라? 고대 그리스. 한나라인가? 중국이 한나라였나? 무슨 나라지? 한나라 맞나? 응? 어느 장사꾼이 있는데 창과 방패를 파는데 창 팔 때 호객을 할 때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호객을 할 때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는 창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다시 자, 이 방패로 말씀드릴 것 같은 어떤 창도 뚫지 않은 뚫을 수 없는 방패다. 그러니까 모순이다. 그래서 창과 방패 이렇게 표현하지. 자, 그래서 다시 결론을 부정함으로써 가정의 모순됨을 보이는 증명 방법. 이게 바로 기류법, 대우를 이용한 방법이다. 이거는 시험제 나올 겁니다. 서술형 문제로 10점짜리로. 알았죠? 요거의 단적인 예, 몇 가지 대표적인 예는 반드시 숙지에서 문제를 통해서 기억해 두시고. 자, 아이고 성우가 똑바로 좀 해라. 자, 예제 4번에 자, x-2가 0이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 그랬어. 이거 참이니? x-2가 0이란 얘기, x가 2란 얘기지? 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란 얘기는 x는 뿔마 2지? 그걸 원소로 본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참이지? 역, 2, 대우 말할 수 있지? 그럼 역은 거짓이죠? 자, 넘겨서 예제 5번에 자연수 n에 대해 다음 명제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여라. 대우를 이용하라 그랬지?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여라. 뭐라고 했어? n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 라고 한 거야. n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 증명, pf, 프루프, 이니셜이야. n이 홀수라고 그랬다. n이 홀수니까 결론을 부정하자. 그럼 n을 뭐라 하자? 짝수라 하자. 그 짝수의 표현을 일반화하면 2k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거 자연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k도 자연수여야 되지. 이렇게 이니셜 이렇게 표현해놔. 자, 그러면 n제곱, n제곱은 2k 제곱이잖아. 2k 제곱이면 얘는 4k 제곱이고. 그럼 4k 제곱은 2 곱하기 2k 제곱이 되고. 그러면 k가 자연수면 k 제곱도 자연수, 2k 제곱도 자연수겠지. 그러면 2와 자연수가 곱해졌으니까 얘는 또 무슨 수가 된다? 이 짝수이므로. 가정에서 홀수라고 했던 내용에 뭐가 돼? 가정에서 홀수라고 했던 내용에 뭐가 돼? 모순이 되지? 맞아? 모순이 되므로. 그러니까 가정도 부정이 되므로 이 명제는 참이다라는 걸로 끝나면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이건 더불어 이렇게 생각해도 n제곱이 제곱한 놈이 짝수이면 얘들아 짝수란 얘기는 2의 배수란 얘기지. 제곱한 놈이 자연수에서 제곱한 놈이 2의 배수이면 제곱하지 않은 n도 2의 배수야. 알았지? 제곱한 게 3의 배수면 제곱하지 않은 것도 3의 배수야. 알았어? 기억해도.
다음 넘겨서 예제 6번 뭐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알아도 루트 2 먼저 하자.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님을 증명하여라. 아니 무리수가 아니라 무슨 수?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여라. 이거 먼저 증명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더 잘 나오니까. 아니면 루트 2가 아니라 루트 3이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거 증명하면 이것도 대우. 자, 이거 유리수가 아니다. 이게 결론이지. 그럼 루트 2를 뭐라고 하자? 유리수라 하자. 그걸 일반화했을 때, 그러니까 유리수라 하자라고 할 수 없잖아. 일반화하기 위해서 A분의 B라는 이 같은 식의 표현으로 나타내 보면 단 여기다 표현할 게 있어요. A, B는 서로소다. 이 표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서로소란 얘기는 수의 관계에서는 공약수가 1뿐인 두 수의 관계. 이게 서로소야. 집합에서도 서로소란 표현 쓰지. 집합에서 서로소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관계. 그러면 서로소기 때문에 A는 0이면 안 돼. 그치? 자, 라 하자 이거지. 라 하자. 결론을 부정했다 이거지. 결론을. 그러면 얘는 분수 얘기 나오면 언제나 정수의 꼴로 고치기 위해서 양변에 A를 곱해. 이므로 등식은 양변을 제곱해도 등식은 성립하지. 그래서 양변 제곱. 이면 이란 얘기는 B제곱이 뭐의 배수란 얘기야? A는 자연수니까. A는 자연수니까 2를 곱했으니 B제곱은 2의 배수란 얘기지. 맞지? B제곱이 2의 배수야.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B제곱이 2의 배수이면 모두 2의 배수가 된다? B도 2의 배수가 된다. 자, 이런 거는 별도로 또다시 증명을 더 해줘야 되는데 방금 했어. 그러면 B를 2의 배수니까 이제 2K라 하자. 2K라 하면 K는 물론 자연수겠죠? 오케이? K는 자연수야.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봐. 여기다. 그럼 이 A는 2K의 제곱이 되고 얘는 4K 제곱이 돼. 그러면 A는 결국 2K 제곱이야. 물론 K는 자연수고. 그러면 이면 A도 뭐의 배수다? A도 뭐의 배수? 2의 배수. 2의 배수가 되므로. 2의 배수가 되므로. 이 가정에서, 지금 이거 가정한 거잖아. 그치? 이 가정에서 A하고 B는 뭐다? 서로소라고 했지. 서로소라고 하면 A도 2의 배수, B도 2의 배수. 그럼 서로소 관계가 아니지? 그래서 가정에 뭐가 된다? 가정했던 내용의 모순이 되므로 이 명제는 참이에요 라고 결론 내리면 끝난다. 자, 그러면 지금 6번에는 이 내용의 연장선이야. 루트 2 플러스 2가 또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거 증명하라고 그러지? 자, 얘가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걸 또 증명하래. 자, 그럼 똑같아. 루트 2 플러스 2를 뭐라 하자? 유리수라 하자. 유리수라. 그럼 얘는 그냥 이 C 해놓고 C는 유리수. 유리수니까 0이어도 상관없다. 자, 라 하자 이거지. 라 하자. 이게 가정한 거야. 결론을 부정한 내용이 가정한 거야. 결론의 내용을 부정한 게 가정이 된 거야. 그러면 루트 2는 C-2예요. C-2가 되면 자변은 무슨 수?
루트 2가 무슨 수? 무리수인 걸 증명했잖아. 유리수가 아닌 걸 증명했잖아. 그러면 좌변은 무리수. 우변은 유리수에서 2를 뺐으니까 유리수지. 우변은 유리수. 그래서 같지가 않으므로. 임으로.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뭐가 된다? 그래서 뭐가 돼? 가정에서 C가 유리수라고 했던 내용에 뭐가 된다? 모순이 된다 이거지. 이 표현 꼭 써주라고. 그래서 얘는 명제가 참이다. 됐니? 네. 자, 잠깐 쉬었다 그럼 이제 성우가 자, 그 다음에 조건인데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얘 국어 수업 때도 그러냐? 모든 수업이 다 그러니? 너 병원 한번 가봐야겠다, 야. 뭐가 어디 부실한가 보다. 자, 얘는 우리가 그 명제 파트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똑같습니다. 뭐냐면 P이면은 Q이다. 이 명제가 참이다라는 얘기는 포함관계 자체가 결론에 포함됐을 때 이렇게 참이다라고 얘기하듯이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P가 Q가 되기 위한 P는 Q가 되기 위한 P는 Q가 되기 위한 이 문구를 쓰는 거야. 무슨 조건이다. 여기 이 셋 중에 어떤 조건이다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앞에가 이게 가정이에요. 이 뒤에가 결론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가정과 결론의 포함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 세 가지의 용어 중에 어떤 하나를 쓰려면 가정과 결론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명제에서는 그렇지 않아. P면 Q이다 라는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얘가 진리집합, 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관계 되면 참인데 만약에 포함관계가 이렇게 안 됐다, 이렇게 됐다. 이건 거짓이야. 이건 거짓이라고. 근데 얘는 어쨌든 뭐 이렇게 안 되면 이것도 거짓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과 결론의 포함관계만을 놓고 참거짓을 판단하는 반면에 이 가정과 결론의 내용은 셋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셋 중에 하나겠죠. 그죠? 가정과 결론의 내용을 얘기할 때. 그러면 이 가정의 조건이 결론의 조건에 이와 같은 포함 관계를 가질 때는 충분 조건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결론이 가정에 역으로 포함될 때는 필요 조건이다. 이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의 용어를 충분 필요 조건이라 이렇게 바꿔서 하지만 필요 충분, 이게 필충 조건 그냥 이렇게 얘기해줘. 반드시 포함 관계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야. 반드시 포함 관계가 있을 때.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서울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서울 자체가 대한민국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충분 조건 뭐 이런 식으로 답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 얘는 이게 동치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가정과 결론이 똑같다는 얘기지. 집합으로 따지면 갖고 있는 원소 똑같을 때 필충 조건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포함관계만 판단해서 얘기하면 되니까 그다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내용적으로는 그렇다고. 그래서 그 예제 7번 그냥 들어가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그랬으니까 포함관계만 생각하면 돼요. P의 조건, 제곱이 0보다 크다. 얘는 A가 0보다 크다는 조건밖에 없지만 제곱한 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하고 동치냐면 A가 양수이거나 또는 A가 음수이다 이게 되지.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조건을 가지면서 또 다른 조건이 더 있기 때문에 집합으로 따지면 얘가 갖고 있는 원소를 얘가 가지면서 또 다른 원소를 갖고 있는 부분 집합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충분 조건이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고, 만약에 Q 조건이 이렇게 되는데 또 다른 어떤 R 조건이라는 것을 예를 들 때 얘가 R 조건이면 얘하고는 동치야. 동치면 Q는 R이기야 필충 조건 이렇게 얘기하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충분 조건이라는 용어를 썼잖아. 충분 조건이다라는 용어를 쓰면 이 조건 명제 P는 조건 명제 Q에 이렇게 하살 표시하게 되면 P이면 Q이다. 이 명제는 참이다. 이 뜻으로 이하치 기호로 얘기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살표를 이렇게 했을 때 P는 Q이기 한 충분 조건이다라는 걸로 우리는 대신 해석하면 돼. 이건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살 표시가 돼 있다. 그럼 얘는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로 생각하고 P는 Q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하면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하살 표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무슨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돼. 이건 하나의 명제의 표시 내용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 조건이 AC는 BC와 같다 그랬어. AC는 BC와 같다. 그 다음에 Q 조건은 A는 B와 같다라고 해. 이게 달랑 이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이거의 진리집합의 원소 요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해해도 돼. 근데 얘는 이항하게 되면 C로 묶어서 A-B, C는 0이니까 얘는 A가 B하고 같거나 C가 0이거나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지. 그러면 어때? 얘 조건을 가지면서 또 다른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살 표시가 P 쪽으로 향한다. 그러면 P는 Q가 되게 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라고 하면 된다. 근데 만약에 P 조건이 이것만 있었어. 얘하고 얘는 전혀 포함 관계가 아무것도 없지. 그럼 이때는 아무 조건도 아니야. 어떤 조건 저 용어 3개 중에서 어떤 걸 쓸 수도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다라는 게 P조건이고 얘는 제곱의 합이 0보다 크다라고 한 거거든. 맞지? 그러면 이 제곱의 합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 조건이면 얘 0보다 크다는 거 만족하지? 만족하지? 그러면 얘는 뭐야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맞니? 얘가 갖고 있는 조건이 뭐니 얘는? 얘 A하고 B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0이 아니면 무조건 0보다 크지? 그럼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0보다 크다.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가 0이 아니다. 적어도 하나 0이 아니다. 또는 이란 얘기가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이것도 되고요. 이것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조건? 필충 조건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다음 예제 8번에 포함관계,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하나 돼 있어. 자, 이렇게 돼 있다. 얘는 지금 P하고 Q하고는 전혀 포함관계 없지. 그럼 얘네들을 갖고는 절대 조건을 표현할 수는 없어. 그런데 R이면 P다. 이건 되지. R이 P의 부분집합이니까. 그 얘기는 R은 P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또 R은 또 Q에도 어떻게 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R은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겠네. 이렇게 되겠지. 그죠? P이고 Q에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 자, 그러면 기억번 필요 조건이다. 맞지? 필요 조건이다. P는 R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맞지? 그 다음에 not Q이면 not P다. 충분 조건이다. not Q이면 그러니까 not Q이면 뭘로 해야 돼? not R이다. 이게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하살 표시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대우도 생각 이거지. 이거 맞지? 그래서 맞아. 그 다음에 디귿은 P이고 Q이면 충분 조건이다. 아니죠. 얘가 바뀌어야 되죠.
맞아요? 얘는 필요 조건이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래서 잘못됐어. 자, 여기까지 일단 명제고 일단 숙제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아직 시간이 되니까 자 시작할게. 282번에 명제가 아닌 거 1번이죠. 1번이죠. 282번에 1번의 내용이 어떻게 돼요? x 넘기면 3x가 마이너스 x가 그러니까 이거보다 크다. 이거는 x가 변수이기 때문에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제가 아니지. 그 다음에 284번에 p 조건 있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q 조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라 할 때 P 또는 이제 not Q. 이게 또는일 때 예전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했었거든. 근데 요거는 이제 그냥 또는으로 그냥 이해하면 돼. 또는. 자, 이거의 부정 얘기하라고 그랬지, 부정. 그럼 이거를 진리집합으로 얘기하면 P 집합, 그다음에 Q의 무슨 집합? 여집합의 합집합. 그럼 부정이면 이거 자체의 여집합이야. 그럼 얘는 P의 여집합, Q 이렇게 되죠? 이걸 얘기해 주면 된다 이거지, 이거. 이걸 얘기해 주면 어떻게 한다? 자, P의 여집합은 얘 부정이잖아. 얘 부정일 때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정식 할 때 주의할 건 또는의 표현이 또는 이고의 표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x가 부등호방 바꾸는 건 맞아. 그래서 이 마이너스 이쪽으로 바꾸는데 등호 넣어줘야 되죠. 등호 없으니까. 그리고 x는 이쪽으로.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가 뭐로? 또는으로 바꿔야지. 왜냐하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의 접수사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나피야, 이게 나피. 응? 그 다음에 뭐야, 이게 q지, q. q는 얘지. 그럼 이게 교는 뭐니? 얘하고 얘하고 얘.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교집합. 오케이?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교집합은 공통범위죠. 그럼 공통범위는 수직선상에 표시해도 되잖아. 그럼 얘는 그냥 수직선상에 표시 않고 얘기하자면 마이너스 3보다는 어떻지만 크거나 같지만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지? 또는 자 x가 3보다 크지만 5보다는 작다. 이게 이 명제의 부정이다. 이 조건 명제의 부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287번에 자, 20 이하의 자연수가 전체 집합인데 조건 P가 다음과 같을 때 진리 집합. 뭐야? 4의 배수이고 10의 약수이다지? 진리 집합 P. 4의 배수이면서 16의 약수. 그러면 4 있지? 8 있지? 16. 뭐야? 290번에 XYZ가 실수일 때 참인 명제. 기억번. x가 y보다 작고 z보다 작으면 2면 xy는 yz보다 작다. 맞니? 맞니? 이거는 x, y, z가 다 양수라는 조건이 아니죠. 양수라는 조건이면 맞죠. 근데 음수이면 이게 부등호방이 바뀔 수도 있죠. 맞아요? 맞지? 아니, 반리 하나 들어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면 오히려 얘가 더 커버리지? 그 다음에 니은번 그래서 얘는 거짓이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y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들아 이건 또는이 아니야. 이거야. 이건 또는이 될 수 없는 상황이지. x 플러스 y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맞니? 둘 다 1보다 작은 것끼리 더하면 2보다 작거나 같다. 더 이상 반례가 없다라고 하면 참이다라고 하면 돼. 그 다음 디귿번에 제곱의 합. 제곱의 합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 적어도 하나. 이런 건 그냥 기억해도 제곱의 합이 0보다 크면 x, y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x가 0이 아니고 y는 0이 아니다. 맞아? 거짓이지? 이건 이고야, 이고. 또는이 아니야. 근데 이거는 또는이지. 또는이 이고보다는 더 커요. 합집합이 교집합보다는 더 큽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니은번만 해당된다. 자, 293번에 아이고 뭐 이렇게 많아 벤다이그램. 이게 원소야? A, B, C, D가 많다. 그러면 P면은 낙Q이다. 얘가 부정이, 그러니까 거짓임을 보이라는 거잖아. 그럼 이게 거짓이다라는 얘기는, 이게 거짓이라는 얘기는, 이거의 부정은 뭐란 얘기야, 그럼? 거꾸로? 참이란 얘기야? 그건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의 반례 찾아라 이거지. 이거의 반례. 그럼 얘는 집합으로 따지면 P의 집합이 Q의 여집합에 부분집합 되는 것이 아닌 걸 찾아라 이거지. 맞아? 그럼 Q의 여집합 부분에는 A, D, E가 있잖아. A, D, E. 그러면 그때 P가 아닌 거. D, E. 거짓을 보이는 원소. 뭐야? 잠깐만. Q의 여집합. 이게 Q의 여집합. Q의 여집합 B가 아니잖아. P에 포함되지만 Q의 여집합에 포함 안 되는 거. B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반례가 되는 원소는 B다. 뭐 이 얘기지. 그다음에 296번에 PQR이 있다. 다음 중 거짓인 명제를 구하라. 1번. Q이면 P이다. Q가 P의 부분집합. 맞죠? 2번. Q이면 R이다. 맞지? 3번. 3번은 이 나피로 하기보다는 이거의 뭐로? 이거 뭐하고 동치야? 대우로 하면은 Q이면 P이다. 맞지? 4번은 이것도 대우로 얘기하면 나피면 나달이다. 대우가 뭐야? R이면 P냐라고 물었는데 아니죠. 아무런 포함관계 아니죠. 그래서 답이 4번. 다음 299번에 자, P는 Q이기한 P면 Q이다. 얘가 참이 되도록 하래. 참이 되도록 하라는 얘기는 이 Q가 갖고 있는 X의 범위 안에 Q가 갖고 있는 이 X의 범위 안에 저 P의 범위가 다 포함되도록 해라 이 얘기잖아. 아 진짜 너희 씨. 자, 얘는 절대값 풀어. 근데 이 절대값은 일단 뭐 이외의 과정에서 또 하겠지만 이 절대값 푸는 방법은 절대값 x 한 다음에 a보다 작거나 같다. 얘의 동치는 x는 a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이하면 돼. 자, 그래서 얘는 x-3이 k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k는 무조건 양수야. 절대값이 음수보단 작을 수 없거든. 그러니까 k는 이거는 범위를 얘기 안 해도 양수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양수보다 작고 음수보다 크다. 근데 우리는 x의 범위를 따지기 위해서 각각 3, 3, 3 해도 부동호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부등식은 더하거나 빼거나 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k 플러스 3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게 P가 갖고 있는 x의 범위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k 플러스 3. 여기가 k 플러스 3이어야 되겠지. 맞지? 그래야지만 P가 Q에 포함될 수 있는 거니까. 맞아? 그러면 K 플러스 3은 6보다 작고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겠네. 그런데 참이 되도록 하라는 얘기는 같아도 돼. 같아도 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등호의 여부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 등호 있고 다 여기 등호 있죠.
이럴 때는 그냥 다 등호 넣어줘요. 다 얘가 같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K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바꾸면 K는 뭐보다? 5보다 작거나 같다지. 이고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2고니까 얘하고 얘 공통범위지. 뭐야 그럼? 얘가 공통범위야 되겠죠. 그래서 K의 자연수 K의 개수니까 1, 2, 3 세 개다. 다음 303번은 거짓인 명제 구하라 그랬네. 소수는 짝수이다 맞니? 맞아요. 어떤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야. 소수는 짝수이다 그러면 거짓이지. 자, 2번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맞아요. 네. 세 번째, 어떤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x보다 작죠. 맞아요. 맞죠? 네. 0과 1 사이의 수는. 4번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으로 0 나오는 거 있잖아. 어떤 거에 대해서는. 그치? 5번에 모든 무리수 x에 대해서 제곱하면 유리수야? 아니죠. 루트 2 플러스 1 제곱해도 무리수야. 다음 306번에 xy가 실수일 때 그 역이 참인 명제. 역이야 역. 1번에 이거에 x는 0이면 xy는 0이다. xy가 0이면 x는 0이다. 맞니? 아니죠. y만 0일 수도 있잖아. 2번에 3x-7이 0보다 크면 x는 2보다 크다. x가 2보다 크면 3x-7이 0보다 큰 거야? 아니지? 네, 그래서 그냥 따져보면 답은 5번이야. 절대값 뭐야? 아니, xy가 0이면 x. 절대값 씌워도 다 0이지? 네. 그래서 요거 동치 얘기 몇 가지 해줬었는데 요거는 지금 1번 요거부터 할까? 이거 제곱의 합이 0이다. 근데 얘들아 이게 x, y만 달랑 썼지만 이게 x, y의 어떤 복잡한 완전 제곱식으로 돼 있어도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다고. 그럼 무조건 얘들이 0이야. 얘가 0이면 x, y는 다 뭐다? 이거 동치야 동치. 그러니까 얘이면 얘이다 참. 얘이면 얘이다 참. 얘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얘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오케이? 자, 두 번째. 이것도 동치야. 세 번째. x 플러스 y, i는 0이다. 이것도 동치야.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다 똑같은 조건이야. 단 x, y가 무슨 수라는? 실수라는 전제하에서 x, y가 무슨 수? 실수의 집합에 속한다는 전제하에서. 알았지? 이거는 돼, 안 돼? 이거는 x 플러스 y 루트 m이 0이다. 이것도 x, y가 0이면 되지만 이거는 단 x, y가 얼마? x, y가 유리수라는 전제하에서야. 유리수. 그러니까 얘하고 얘네들은 동치간 게 아니야. 얘는 얘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얘가 실수니까. 다음 넘겨서 309번에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실수라고 그랬습니다. A, B가 얘가 4보다 작으면 A는 K보다 작고 또는 B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근데 이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라고 그랬지? 네. 참이 되는 거니까 이 범위, 결론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란 얘기거든. 라고 할 때 K의 최소값 구하라고 한 거야. 알았지? 네. 근데 B는 마이너스 1보다 작잖아.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 그치? 그러면 얘가 4보다 작아. 4보다 작다. 근데 A는 또는이잖아. 뭔지 알겠어? 네. 그러면 K가 얼마면 될까? 5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 넘기면 이게 5가 돼버리잖아. K는 최소값은 5가 되면 5가 아니어도 되지. K는 5보다 작거나만 같으면 되잖아.
사실은 K는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지. 그러면 또는이니까. 이거 포함시켜버리지, 그럼. 맞아? 아니지. 5보다 커나 같아야지. 뭔 소리야. 이게 참이 되려면 이 조건의 내용이 이 조건 결론에 이게 포함돼야 되잖아. 그렇잖아. 얘가 만약에 5면은 더하면 마이너스 4보다 작고 얘가 4면은 더하면은 3이니까 4보다 작고 맞잖아. 그러니까 최소값 물어봤어. 그 다음에 312번에 P면은 not Q이고 그 다음 R이면은 Q이다. 이게 모두 참이라고 그랬어. 여기에 3단론법이 나오는데 3단론법은 이런 거다. 집합에서 얘기한 것처럼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는 C의 뭐다? 부분집합이다. 이 얘기하고 같아요. 이거는 명제로 얘기하면 P면 Q이고 이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은 R이다가 참이면 P면은 R이다. 이것도 어떻다? 참이다. 그러면 여기 결론, 가정 이게 서로 같을 때 P면 R이다. 이걸 연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보면 P면은 not Q이다. 이렇게 돼 있지. 자, 이거 연결할 수 있는 건 얘네들이 참이면 얘네들의 뭐까지 생각해라? 대우까지 생각해 줘야 돼. 이거 대우는 Q이면은 뭐다? not P이다. 이것도 참이에요. 얘도 not Q이면 뭐다? not R이다. 이것도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도 되는 거죠, 이거. 그럼 P면 모두 R이 not R이다. P면 not R이다. 이것도 참이고 이것이 참이면 R이면 또 not P이다. 이것도 다 참인 거지. 이거 찾으란 얘기야. 답은 1번. 그 다음 315번에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항상 참인 명제. 이렇게 문장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이 문장에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분류를 해줘. 분류를. 어떻게 분류하냐. 조건 명제로 분류해줘. 지금 가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술을 좋아한다 라고 했는데 하나의 첫 번째 조건 명제는 음악을 좋아한다 이렇게 바꿔버려. 음악을 뭐 한다? 좋아한다. 이거는 명제는 아니죠. 이건 명제는 아니에요. 그냥 조건 명제 이렇게 다 주어진 가정 결론의 문장을 바꿔버리라고. Q, 미술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지. R,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다 했지만 그냥 체육을 좋아한다. 이걸로 그냥 R 명제라고 하자 이거야. 그러면 가의 이 문장을 이 PQR라는 조건 명제로 해서 기호화시키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술을 좋아한다 했으니까 P면은 Q이다. 이렇게 바꾸자고. 그 다음에 나 조건은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not P면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꾸자고. 괜찮지? not R이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네들의 내용만 생각하지 말고 뭐도 생각해라? 대우. R이면 P이다. 이것도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결론 가정 똑같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어요. R이면 뭐이다도? Q이다도. R이면 Q이다도 참이면 뭐도 참이고 not Q이면 not R도 참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문장을 찾으라고. 이게 뭐야? 체육을 좋아하면은 미술을 좋아한다 이 얘기죠. 네, 답은 4번. (317번에) 두 조건 PQ에 대하여 P가 Q가 되게 한 필요 조건 뭐야 이게 말이 꼬여. 필요 조건이라고 그랬지? 얘들아 이런 거 필요 조건이다. P 이렇게 이건 참이지만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거야. 요거는 오케이? 알았지? 그러니까 포함관계로 따지면 무조건 P가 더 커야 돼. 이것만 돼야 돼 이것만. 이거 같으면 안 돼. 그러면 1번에
xy가 실수라고 그랬어. 제곱의 합이 0이다. 제곱의 합이 0이란 얘기는 둘 다 0이어야 되지. 둘 다 0이어야 되는데 얘는 뭐야? 둘 중에 하나만 0인 거지. 그래서 얘는 2고 얘는 또는 교집합, 합집합, 포함관계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틀려. P면 Q이기한 얘는 그러면 충분 조건이 돼 버리니까 아니죠. 자, 두 번째. P가 X가 Y보다 크다. 이건 뭐 따질 조건은 없고 XZ가 YZ보다 크다 이렇게 했네. 맞지? 맞아? 맞아요. 그러면 얘는 달랑 X가 Y보다 크다는 조건밖에 없네. 근데 여기에다 같은 수를 곱했어. 그지? 이 안에는 어떤 조건이 숨어 있냐면 얘 넘겨봐. 넘기면 X-Y Z로 묶을 수 있잖아. 그럼 이게 0보다 크다니 얘하고 얘는 서로 같은 보란 얘기지. 그지? 얘가 서로 같은 보면 둘 다 플러스. 둘 다 플러스면 X가 Y보다 크면 Z가 0보다 커야 되지. X가 또는 X가 Y보다 작으면 Z도 0보다 작아야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래요. 2고잖아 이건 2고. 이거 무슨 조건이 되냐 그럼? 됐니? 됐어? 그러니까 아니야 거짓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여기에서 x 곱하기 y가 절대값 x와에 같다. 얘는 어떤 얘기냐면 어떤 거하고 동치냐면 절대값 나올 때 그냥 나오는 이유가 안에 있는 시계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이야. 맞지? 그러면 두 수의 곱이 0보다 커나 같다는 얘기는 두 수는 서로 같은 보호란 얘기지. 서로 같은 보호니까 얘는 또 어떤 의미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커나 같고 또는 x가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은 y도 0보다 작거나 같고 얘 여기 다 포함되어 있죠. 맞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필요 조건 맞니? 그래서 답은 3번. 다음 320번에 자, P가 Q이게 한 필요 조건이다. 하살 표시해. 이렇게 하살 표시하면 되지 이렇게. 이게 참이란 얘기고 R은 Q이게 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하살 표시하면 되지. 이게 참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또 3단노법 쓸 수 있죠. 아, 근데 참인 명제를 구하라. 그러면 기억번 맞아? 틀렸지? P면 Q이다 안 되잖아. 이거잖아. 기억 안 되죠? Q이면 R이다. Q이면 R이다 안 되죠? 맞아요? 얘는 이렇게 연결할 수 있잖아. 이렇게. QP. 그러면 R이면 P이다. 이건 돼 안 돼? 이건 되죠? 디귿번.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뭐 한 거야? 이거 대우 쓴 거지 이거. 리을은. 그러니까 리을 맞지? 다음 322번에 P는 Q이게 한 충분 조건이다. P는 Q이게 한 충분 조건이다. 하살 표시 Q 쪽으로. Q는 R이게 한 충분 조건이다. 하살 표시. 자, 이거는 그럼 QQ 연결돼 있으니까 또 P면 R이다. 이것도 되는 거죠? 됐니? 뭐야? 그러면 진리 에이 2번 아니야? 야, P하고 Q가 다 아래 들어가잖아. 그러면 당연히 PQ의 교집합은 당연히 또 R의 부분집합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다음 325번에 필요 충분 조건 325번 이건 집합이죠? 자, 얘 따져보면 일단 차집합 나왔잖아. 차집합 나왔으니까 A 합 B 교
B교 A 여의 여지. 차집합은 교 여로 바꾸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여기가 차집합의 성질 쓴 거고, 얘는 드모라한 법칙 쓰면 B의 여 A 그 다음에 합이지. 드모라한 법칙 쓴 거고, A 똑같이 있다. 그래서 얘는 분배 법칙 A로 묶어 합집합한 후 B교 B여, 그지? 분배 법칙 쓴 거고, 얘는 무슨 집합 돼? 공집합 돼. 그러면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그냥 A가 되는 거야. 근데 합비가 A가 나왔어. 합비가 A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야? B가 A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집합이다. 근데 이건 같아도 되는 거지. 얘가 뭐 끝났네. 필요 충분 조건은 2번이다 이거지? 그 다음 327번에 이거 시험제 이거는 굉장히 잘 나와요. 조금 난이도 있게 낸 문제로. 굉장히 이건 출제율이 높은 유형이니까 꼭 봐두고. 327번에 x가 a보다 큰 것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은 필요 조건이다 이 말이지. 어? 그러면 이 얘기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 얘기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잖아. 필요 조건이니까. 맞지? 그럼 이 a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게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최소 a는, 그러니까 얘가 수익선상에서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했을 때 얘를 이 영역을 포함하려면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a가 이쪽에 있으면 되지. 이쪽에.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a는 이 조건 만족할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5는 a의 무슨 값 돼? 최대값 대 최소값 대? 최대값 되는 거야. 부동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5다. 그 다음 b보다 커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5보다 커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충분 조건이니까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얘도 수익선상에서 표현하면 좀 이해가 빨라. 자, 이게 가정에 해당되는 x의 범위고 결론에 해당되는 x의 이 범위가 이 범위를 포함하려면 마이너스 5보다 커나 같고 여기 7은 당연히 여기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b는 뭐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5보다 커나 같은 쪽에 있어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5는 b의 무슨 값? 최소값 된다. 그래서 더하면 얼마냐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331번은 명제 증명하는 거예요. 이건 블랭크 채워넣기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관계식의 주변에 이야기만 이해해서 적절하게 대입하면 돼. 그러면 지금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이거 대우를 이용한 거잖아. 그치?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랬지?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이거를 검산식으로 얘기했을 때 3k 하면 3의 배수의 의미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더하기 1을 하거나 더하기 1을 하면 3의 배수가 아니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러면 더하기 1을 하거나 더하기인데 k를 무슨 수라고 그랬지 얘들아 근데? 자연수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딱 이렇게 쓰잖아. 플러스 1로 하잖아. 그러면 3으로 나올 때 나머지가 1이긴 하지만 k가 자연수면 1부터잖아. 1부터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n이 얼마야? 그러면 여기에서 3으로 난 나머지가 1인 거 하나 빠져 있어. 뭐가 빠져 있어? 1 하나가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플러스 1로 하지 말고 여기를 마이너스 1 해야지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여기다 이렇게 빼기해서 1 집어넣으면 1 이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1이 남다는 얘기는 2가 부족하다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결국 가하고 나에 들어가야 될 거는 3k-1 또 3k-2. 왜 마이너스로 표현해야 되는지 그건 정확히 이유 알아야 돼. k가 자연수라고 언급해놨으니까. 됐니? 됐어? 그리고 다하고 라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알겠니? 그냥 이거를 뭐 한 거야? 제곱한 거지 이거. 이거 제곱한 거지? 3k-1 제곱. 이거 제곱하면 이거 9k 제곱 나오죠? 9k 제곱 나오잖아. 9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이라고. 그럼 얘도 3으로 묶으면 3k 제곱 마이너스 2k지. 플러스 1 아니야. 그지? 그럼 이게 다야. 어? 이게 다가 아닌데? 가를 제곱했어. 가를 제곱하면 6k
플러스 1. 그래서 얘를 3으로 묶었대. 3k 제곱 마이너스 2. 3k 제곱 마이너스 2k가 없네? 없지 얘들아. 거기 다 종류에 3k 제곱 마이너스 2k가 없잖아. 가를 제곱했잖아. 아, 가가 참 거꾸로 3k 마이너스 2구나. 얘가 2, 여기가 1이니까 여기 이렇게 한 거야. 보니? 자, 3k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2k 플러스 1인데 얘를 3으로 묶으면 이거 3k 제곱 마이너스 이거 4k잖아. 그리고 더하기 1인데 이게 있어 없어? 3k 제곱 마이너스 4k가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얘들아. 그럼 없어. 없으면 어떻게 한 거야? 여기 플러스 1이 있다 이거지. 그럼 플러스 여기 4구나. 그럼 여기가 플러스 1하고 더하기 1하면 3 더하기 1은 4. 됐지? 그래서 답은 2번이야. 확인돼? 그 다음에 334번은 뭐 바이블에서 했으니까 루트 5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그래서 루트 5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며 오케이? 그 다음에 나에는 A, B가 무슨 관계? 서로서. 그러면 A제곱이 5B제곱이 됐으니까 A제곱은 뭐의 배수? 5의 배수. 5의 배수. 그럼 A도 뭐의 배수? A도 5의 배수. 오케이? 그래서 B제곱이 5K제곱이 됐지? 그럼 B제곱도 뭐의 배수? 그럼 B도 뭐의 배수? 그러면 A하고 B가 둘 다 5의 배수면 서로서라는 가정에 모순이 된다. 됐니? 자, 해서 유형 19번까지 풀이해 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 주까지. 여기까지. 오늘 되게 많이 했다. 센 유형이 훨씬 많네.